기다리겠냐? 중3 때 근처에 살던 짜증나는 여자애가 벌레를 들고 쫓아온 적이 있었다. 원래 벌레를 싫어하던 나였지만 연하의 여자애가 불편해진 건 그 여름일이 계기였다. 그로부터 12년 후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온 나는 9살 연하의 청순한 여고생에게 고백받고 말았다. 그건 백수인 나와 청순한 여고생의 호전몽 같은 이야기다. 결혼을 전제로 저와 사귀어주세요. 그럼 1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그 당시 나는 기가 약한 성격으로 요즘 말하는 아싸였다. 아빠는 공무원으로 출근하시고 엄마는 본가인 전통가옥에서 꽃꽂이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중3 여름방학,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 어라? 엄마, 그 애는... 제자분의 따님이란다. 엄마는 이제 꽃꽂이 연습을 해야 하니 한가하면 상대해주렴. 아, 알았어. 초등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애 같네. 엄마가 간 후 일단 자기소개를 하기로 했다. 내 이름은 오카다 케이야. 넌 이름이 뭐니? 코미야 마스즈예요. 6살이에요. 오, 코미야 마스즈라고 하는구나. 혼혈인가? 그럼 뭐하고 놀까? 술래잡기 하고 싶어. 좋아. 그럼 처음엔 오빠가 술래를 할게. 싫어. 왜 싫어? 오빠는 유녀를 쫓아다니는 게 취미야? 아니야. 그런 취미는 없어. 그럼 내가 술래할게. 기다려. 오지마! 술래가 아니라 도깨비였다. 마스즈는 정원에서 벌레를 발견하고는 나뭇가지 끝에 붙인 후 나를 쫓아다닌 것이다. 원래 벌레를 싫어하던 나는 그저 도망다녔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후에도 여름방학 동안은 계속 마스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저기 그거 무슨 그림이야? 오빠 얼굴. 오빠 얼굴이 왜 파란 거야? 사실 묘사? 이런 식으로 돌봐주기는커녕 잔뜩 놀림받았다. 그 결과 나는 연하의 여자아이가 불편해지고 말았다. 그 다음은 중학교 졸업 후 진로 얘기가 된다. 나는 본가를 떠나 기숙사 딸린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생, 사회인이 되어 20대 후반이 된 현재.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와 5년 동안 일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른바 더 이상 무리야 상태였다. 내가 있던 회사는 3년 차쯤에 경영자가 변했고 그 후에 점점 블랙 기업이 되어갔다. 원래 기가 약했던 나는 매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지냈는데 결국 한계가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스즈가 그린 그 초상화는 내 미래 예상도였던 걸지도 모른다. 그런 느낌으로 본가에 돌아오게 된 나는 마스즈에 대한 건 완전히 잊고 있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존재를 잊는 데 충분했다. 그보다 정신적으로 지쳤기에 나는 마음과 몸을 쉬는 것만을 생각했다. 죄치직에 대해서도 본가에서 느긋하게 생각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가에 돌아가자 어서 오세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마중을 나온 건 청순한 외모의 여고생이었다. 설마 집을 착각한 건가 했지만 역시 여긴 우리 집이었다. 너는... 죄송해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인데. 뭐야. 엄마의 꽃꽂이 제자였구나. 저기 선생님의 아드님인 케이 맞죠? 저 코미야마 스즈예요. 코미야 스즈씨? 뭔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일단 상대는 나를 알고 있는 것 같기에 적당히 말을 마쳤다. 선생님은 장을 보러 간다고 하셔서 제가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좀 놀랐어. 집을 잘못 들어왔나 하고. 그보다 케이, 그거 말고 본가에 돌아와서 놀란 점은 또 없나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군요. 뭐 굳이 말하자면 근처에 편의점이 생긴 거려나? 저는 편의점 이하인가요? 요요요. 요요요 하고 우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교교교 하고 웃는 어리학자는 알지만 아무래도 나는 스즈를 슬프게 만든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들춰봐도 스즈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제가 편의점보다 위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거? 그리하여 점심은 그녀가 만들어주게 되었는데 맛있다! 이 된장의 맛이야! 된장이니까요? 나는 깊이 감동했다. 정신적으로 피로했던 탓에 한동안 음식의 맛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진 걸지도 모른다. 그 후 그녀는 갑자기 볼 일이 있다면서 돌아갔고 그 후 엇갈리듯이 엄마가 돌아왔다. 어머? 케이, 벌써 돌아왔었니? 다녀왔어 엄마. 스즈는? 그 애는 아까 돌아갔는데? 야, 그나저나 놀랐어. 돌아왔더니 모르는 여자애가 있길래. 모른다고? 아니, 만난 적 있을 텐데? 아니, 난 그렇게 미인인데다가 착한 애는 모르는데? 기억 안 나나 보네. 네가 중3일 때 여름방학에 잠깐 놀러 왔던 애니까 말이야. 중3 여름방학? 그때 급격하게 뇌리에 범퍼카가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이 찾아왔다. 여름방학, 도깨비, 유녀, 벌레, 그리고 얼굴이 새파란 내 초상화. 추억의 조각이 모여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코미야마스즈, 코미야마스즈? 설마 코미야마스즈? 그 사람은 누구니? 혼혈? 무려 아까 그 미소녀는 12년 전에 그 짜증났던 여자애였다. 내가 스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 요요요라고 했던 건가? 그 후에도 스지는 우리 집에 놀러오게 되었다. 원래 엄마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가끔 빨래나 청소도 하면서 마치 우리 집 아이처럼 엄마한테 귀여움받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어색하다. 나쁜 애는 아니지만 과거의 일들이 아무래도 걸렸다. 케이, 차를 타왔어요. 고마워. 나쁜 애는 아닌데 말이지. 참고로 수지는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교에서는 학교 역대급 제녀라고 불리는 문무양도의 학생회장이다. 게다가 그 청순한 미인 같은 외모로 인해 학교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전부 엄마한테 들은 정보지만. 그런 거로 스즈랑 사귀지 않을래? 되겠냐? 상대는 여고생이라고. 엄마한테 추천받았지만 역시 아무래도 걸린다. 과거는 아무튼 간에 지금은 그런 멋진 애가 되었다고 해도 애초에 내가 고향에 돌아온 이유는 심심 모두를 안정시키며 죄치직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현역 여고생과 27살 백수가 연애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스즈가 놀자고 하면 가주렴. 스즈는 너를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 기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엄마와 얘기한 다음 날. 케이, 괜찮으면 같이 산책까지 않을래요? 나랑? 네, 안 될까요? 아직 생각 중인데 갈 리가. 와버렸다. 결국 나는 스지와 함께 근처 공원에 왔다. 데이트 같은 게 아니라 기분 전환인 것이다. 엄마가 스지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했으니 상대를 알 필요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미스즈가 트라우마를 심은 공원이기도 하다. 옆에 선 미소녀가 그 미스즈라고 생각하면 나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득 스지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 공원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죠? 저기 있던 그네에서 놀았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몇 년 전에 위험하다고 철거당했어요. 하지마! 대회전! 이런 식으로 위험할 정도로 놀았던 기억이라면 그런 건 철거되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저기 있던 호수도 메워졌어요. 호수 근처에서 둘이서 놀았었잖아요. 케이는 물이 무섭다고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지만요. 기억하지. 밀지 말라니까. 나 그거 알아. 밀어달라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위험할 정도로 미뤄진 기억이라면 그런 호수는 메워지는 게 당연하다. 뭔가 그립다. 그렇네. 과거의 트라우마만 떠오르는데 스지 속에서는 기억이 미화되고 있나 보다. 나는 추억보다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다. 앞으로는 더 멋진 추억을 함께 만들어요. 잠깐 스즈? 저 그때랑 달라졌어요. 그건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해. 달라진 저를 더 봐주셨으면 해요. 갑자기 손을 잡는 것 정도로 동의하면 어쩌자는 거야. 27살 백수야. 아니, 하지만 스즈가 하려는 말이 뭔지는 알겠다. 나도 스즈도 재회한 후에 계속 서로 신경은 쓰였다. 스즈는 완전히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어이쿠, 경찰 아저씨가 와버렸네. 보아하니 그쪽 여자애는 여고생 같은데 남자 쪽은 성인이지. 철컹철컹인데. 타이밍 안 좋게 경찰 아저씨가 오고 말았다. 그런데 경찰 아저씨, 문제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는 많은데 일단 들어볼까? 저희는 부모님들이 약혼을 인정하신 사이거든요. 아, 약혼한 사이구나. 약혼이라니 좋겠다. 뭐? 나와 경찰 아저씨는 진심으로 놀랐다. 처음 듣는 정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시대의 약혼자라니. 스즈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인가?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다시 말해 순애라는 거구만. 맞아요. 그러니 깨끗한 교제를... 아니,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렇구만. 의심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일단 부모님께 연락해볼까? 그래서 스즈의 부모님에게 연락한 결과 진짜였다. 나와 스즈의 약혼을 부모님이 정한 거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건 나뿐이었다. 일단 이 건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돌아가게 되었다. 스즈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엄마에게 약혼에 대해 물어보았다. 약혼은 정말이야.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스즈가 기다려달라고 했기 때문이야.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된 다음에 자신감 있게 선언하고 싶다고. 아니, 하지만 지금 나는 백수인데. 그렇지. 하지만 잠깐 스즈 얘기를 해도 될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옛날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스즈는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가에 나간 것을 슬퍼했다고 한다. 나와 놀았던 여름방학이 정말 즐거웠는지 그게 첫사랑이었다고 한다. 그 후 엄마와 스즈의 어머니에게 지지받아 나를 위해 변하고자 결심했다고. 그렇게 됐는데 스즈는 조금 조숙한 아이였어. 처음에는 금방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년 동안 스즈는 널 위해 노력해왔거든. 나도 코미야마 씨도 스즈에 열의해져서 약혼을 허락한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스즈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하는 건 너니까 잘 생각하고 결론을 내주렴. 그리고 며칠 후 스즈,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약혼했다는 거 말인데. 네, 엄마한테 이것저것 얘기는 들었어. 나를 위해 12년 동안 여러모로 노력해왔다고. 스즈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노력한 거야? 저한테 첫사랑이었어요.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준 그 여름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난 지금 20대 후반의 백수인데 스즈라면 나 말고 좀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래 보여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K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닐까? 고집을 부리면 안 되나요? 꼭 손에 넣고 싶은 건, 그걸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은 건 상대와 운에 달렸지만 제 마음은 전했어요. 이제 K한테 물을 차례예요. 스즈는 그렇게 말하며 방구 듣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나는 스즈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 시절에 짜증날 만큼 제멋대로였던 면은 성장하여 심지가 굳은 면으로 승화된 것 같다. 나는 내 착각을 깨달았다. 연하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라면서 나보다 미숙하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스즈는 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나를 위해 미래를 바라보며 올곧게 앞을 향해 나아갔다. 과거에 사로잡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보다 훨씬. 그 후 나는 엄마를 도와 본가에 있는 지역에서 배송 일을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힘쓰는 일과 드라이버, 그리고 바쁘게 일하는 매일. 주말에는 스즈와 놀러 나갔다. 스즈와 함께 지내면서 이전보다 기운이 났다. 나는 본가에서 휴양하면서 당연히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다.
명확한 목표가 생긴 데다 스지의 미소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점점 기운을 차렸다. 그렇게 본가에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나 겨울을 맞이했을 때 나는 스즈를 초대해 조금 세련된 레스토랑에 와 있었다. 이렇게 멋진 가게에 데려와 주셔서 기뻐요. 평소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은 스지가 간호대학에 합격한 축하를 위해서야. 기뻐요. 감사합니다. 스지는 지방의 간호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장래의 간호사가 되어 지역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정말 멋진 목표야. 합격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야. 마음에 들진 모르겠지만 손목시계인가요? 예쁘다. 앞으로 시간을 신경 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 마침 갖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괜찮으면이지만 네? 뭔가요? 나도 재취직에 성공했고 지금 직장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케이?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 줄 수 있을까? 네? 약혼녀가 되어줬으면 하고 장래에는 그러니까 그게 내 신부가 되어줬으면 해. 드디어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스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기뻐요. 12년 동안 그 말을 기다렸어요. 그럼 네, 저 케이의 신부가 될게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스지는 무사히 졸업했다. 나도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매니저가 되었다. 서로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교제는 순조로웠고 4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31살, 스지는 22살이 되었다. 젊고 예쁜 신부를 얻었다며 직장 동료들이 쏘아보았다. 멋진 신부를 받은 것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런데 스즈도 한 가지 성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신부가 그린 신랑의 초상화 서프라이즈입니다. 내 얼굴은 왜 새파란 거야? 죄송해요. 그림만큼은 늘지를 않아서. 그림 그리는 마음이나 색을 잘못 고른 게 문제가 아닐까? 그게 내 미래 예상도 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16년이나 나를 마음에 그려준 수즈를 나는 평생을 걸쳐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